오늘은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제가 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냐? 제가 작년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쓰던 회계 프로그램을 바꿨거든요. 그 세무대리인이 쓰는 회계 프로그램도 이제 정보 유출에 자유롭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주제를 다뤄보려고 제가 작년부터 벼르고 있었는데, 자, 드디어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여러분들의 세금 신고와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회계 프로그램이란 게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이 회계 프로그램 안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그리고 제가 왜 프로그램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된 계기를 제가 맨 처음에 깨달았을 때는 너무 섬뜩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 정보도 그 안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간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제가 맨 처음에 이 회계 프로그램을 접한 게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자격증도 하나 얻고 뭐 취업을 하려니 그때도 어려웠을 때라서 이제 자격증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전산회계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이제 그때 더전 프로그램을 처음 제가 접하게 됐죠.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그 스마트 A의 뭐 전신 버전, 제일 최초 버전이라고 보면 되죠. 하여간 이 회계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 대기업이야 자체 개발할 거고 약간 중견기업 정도 되면은 이제 외국 이런 ERP도 쓰고 이러는데 세무 대리인 기준으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더전이라는 회사의 더전 스마트 A의 점유율이 제가 추정하기로는 90% 이상일걸요? 아마 그거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낮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후발주자로 뛰어든 게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이 세무사랑은 더전과는 다른 별개의 회사에서 나온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회사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세무사랑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세무사랑이란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는 더전의 스마트 A를 만든 사람과 동일한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더전의 스마트 A랑 세무사랑이랑 초창기에는 거의 대동소이했어요. 요즘엔 좀 많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이러면서 좀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단축키조차 동일했어요. 지금도 동일한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동일한 프로그램이 이제 후발주자로 뛰어든 거죠. 더전 스마트 A, 세무사랑, 그리고 좀 이따 나올 위하고까지 다 써본 사람 입장에서 더전에서 나오는 스마트 A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이 세무사랑이 시장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이런 구도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더전에서 이 스마트 A를 없애고 위하고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 위하고란 프로그램을 강제로 넘어가게끔 하게 만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완성도는 스마트 A가 훨씬 높아 보여요. 지금도. 자, 그리고 이 스마트 A와 위하고의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스마트 A의 경우 회계 기록이 제 컴퓨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 대리인 서버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세무대리인의 허락이 있어야 그 서버를 열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하고는 그게 아니에요. 서버 기반이 아니고 웹 기반인 거예요. 이게 명목적인 이유는 그 재택근무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스마트 A도 재택이 불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재택 다 가능했어요. 다만 웹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저런 서버 설치나 이런 게 처음에만 일어났던 일이고 그 처음에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사용하는 건 동일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위아고를 개발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가격 차이가 스마트 A는 40만 원이었다면 위아고는 140만 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용자 입장에서. 제가 실제 사용해 봤을 때 위아고가 스마트 A보다 더 편하다고 느껴진 거는 그 개인 신용카드 정리할 때 이 부분 빼고는 다 안 좋아졌어, 오히려. 왜냐하면 가독성 자체도 우선 떨어지고요.
글자가 희미해. 게다가 메뉴 배치가 너무 제멋대로야. 그럼 상상을 할 수 있게끔 다음 메뉴를 차례차례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중구난방으로 돼 있다 보니까 1년을 써도 거의 메뉴에 익숙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결정적인 차이는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느냐의 차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년, 25년도에 빵빵 터지기 시작한 게 해킹에 의한 그리고 관리 부실에 의한 정보 유출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이거 잘못되면 내 정보와 내 거래처 정보가 다 해킹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가 2019년도에 위하고가 처음 나왔어요. 보통 프로그램 나오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로 나오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나왔어야 되는데 19년도에 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준비가 많이 덜 된 상태에서 19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시장 바늘이 진짜 싸늘했거든요. 그 상태에서 계속 업데이트와 뭐 보완을 하면서 얘네들도 2020년 초반에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23년도에 기존 프로그램인 스마트 A의 유지 보수를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무사 협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위약으로 넘어가려니 일하는 사람 이제 손에 안 익는 거예요. 손에 안 익으니까 이제 신고 기간 되면은 내 손에 익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손에 안 익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은 엄청나게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무사 협회가 이제 항의를 하게 돼요. 이거 너네 이렇게 하면 우리 일 못한다. 연장해달라 그래서 연장한 게 2025년 10월인가 9월인가 그때까지였어요. 그 2년 2023년까지는 이제 더존 스마트 A에 지원은 하되 신규를 안 받았던 거고 이제 그 업데이트 지원 기간이 2025년 10월에 끝나면서 더존 스마트 A는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리고 강제로 이제 2025년 9월 10월에는 위학으로 다 넘어가게 된 거죠. 저는 회사 나오는 시기가 되게 어정쩡해가지고 그 스마트 A를 하려고 하니까 스마트 A는 더 이상 신규를 안 받을 때였거든요. 그럼 난 스마트 A를 쓰고 싶은데 하니까는 그러면 위아고를 깔면 스마트 A를 깔아준대요. 저는 위아고 가격으로 스마트 A를 1년 동안 쓴 거예요. 자, 이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제 스마트 A를 사용하려니 스마트 A는 안 되고 위아고를 깔아라 그랬는데 위아고는 확인해 보니까 제가 140만 원 주고 깔았네요. 140만 원 주고 이걸 쓰려니 배가 아파서 창진원에 바우처 산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더존의 수수료를 좀 지원해 주세요 하는데 참여를 하게 됐는데 자 이거 담당하시는 분도 이거 웬만하면 다 됩니다 이랬는데 그 해 제가 안 됐어요.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됐어요. 이 왜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때 창진원이 보이스피싱 당해서 1억 7천만 원을 보이스피싱범에 송금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부 사정이 또 생겼어요. 참 그 해는 뭐가 안 되려고 하니까 지지리도 안 되더라고요. 이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스마트 A는 처음 이제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1년에 40만 원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미야고는 240만 원을 줬나 200만 원을 줬나 그럴 거예요. 하여간 저는 1년 동안 그 200인가 240만 원을 주면서 이제 4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본격적으로 위아고를 사용한 게 2024년도인데 프로그램이 바뀌면은 뭔가 확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뛰면 4, 5, 20, 5배가 뛴 건데 그러니까 소비자로부터 5배의 금액을 더 걷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무슨 효용이라든지 그만큼의 업그레이드라든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불편함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돈을 투자를 했다라면 더 좋게 할 수는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검색을 하게 된 거죠. 더전 위하고에 대해서. 찾아보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2020년 8월 19일이고요. 더전 비전 방문의 데이터 댐 정책 논의라고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읽어보니 섬뜩했죠. 이 기사 말고도 다른 기사나 뭐 쇼츠나 이런 거를 보면서 좀 섬뜩하더라고요. 이 기사를 한번 보면
2020년 8월 19일에 도전 비주온 대표와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 위원회와 정책 간담회를 했습니다. 정말 이름을 이런 식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미래전환 K-뉴딜 위원회. 아, 위원회 이름조차 마음에 안 드는데. 하여간 쭉 기사를 보면 정책 간담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자, 뭐 등등등등등 참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하여간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죠. 댓글 보니까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죽었다라고 하면 그 댓글에 뭐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댓글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요. 근데 이분은 댓글을 보니까 왜 욕하는 댓글밖에 없었어. 하여간 쭉 보시면 제가 제일 무서웠던 부분과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이게 맞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한 문구가 이거죠.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표준화하고 가공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로 만들어 기존 산업을 혁신하겠다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자세하게 뭔지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 이게 뭘까요? 공공은 여기서 자 정부고 민간은 여기서 볼 때 더존 비존이잖아요. 네트워크를 통해 둘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 생성되는 데이터가 뭘까요? 자 일단 넘어갑시다. 지난해 6월 18일 이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뉴딜의 핵심 과제를 이 사진은 좀 잘려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관련해 지난 6월 18일 문재인이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뉴딜의 핵심 과제를 대표하는 기업이 더존 비주얼 강청 캠퍼스 본사를 방문하여 데이터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요 기사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해찬,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데이터 경제의 성패가 매우 중요하며 이 데이터 경제를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해 나갈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당정은 성공적인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 주체들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정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도전 비전 플랫폼 사업부 대표는 데이터 때문에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데이터의 가치가 발현되어야 한다며 빅데이터 플랫폼이 축적된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과 정부에 요청했다. 제가 이 말은 어떻게 읽히냐 하면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보를 쓰려고 하니 지금 현재 법에서 제한한 게 많다. 이 제한 좀 풀어줄래? 이렇게 들리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검색한 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세금 투입해가지고 이제 밀어주고 그리고 특정 당 출신의 사람을 이제 밀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있다 보면 아유 저 그거 보고 되게 충격적이고 보기도 싫은데 지금 이거 만든다고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아 자, 그리고 기사 한 개 더 보면 이 9월에 앞서 6월에 자, 문재인이 18일 강원 춘천에 소재한 이제 더존에 먼저 방문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차담회 장소에는 주최 측이 데이터 댐이라고 부른 댐 모형이 놓였다. 자, 위에는 쓸데기 없는 얘기죠. 아니,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미래에 이거를 해놓지. 그냥 좋은 말이에요. 그냥 좋은 말. 근데 지금 이 기사와 이 내용이 맞는지 무는 이 데이터 때문에는 우리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모이게 된다며 원 데이터 자체로는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표준화하고 서로 결합해서 가공하고 개인정보가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보호되게 만드는 비식별 정보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여기 있는데 아 기사도 말을 이렇게 더럽게 어렵게 써요.
그 빅데이터를 만든 그 안에는, 회계 자료 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자료가, 신용카드 사용한 것만 봐도 이 사람은 뭘 많이 먹더라, 그리고 이 사람의 취미가 뭔지, 이 사람은 보통 몇 시에 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몇 시에 주유를 하고, 이런 게 다 보여요. 그 모인 데이터들을, 원 데이터는 그냥 활용할 수 없죠. 그냥 누가 뭐 어디에 썼다 뭐 이런 건데, 그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날 이때 뭘 하더라라는 그런 통계를 만들 수 있어요. 예, 그 얘기예요. 그런 그 결론과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원 데이터 안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누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근데 그 누구란 거를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냥 개인정보가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그리고 보호되게 만드는 비식별 정보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한다. 안심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럼 뭐 하나, 이미 다 보는데,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걸 뺀다라는 거지, 이 원 데이터 안에 있다 없다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댐의 데이터는, 자, 여기도 보시면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모이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데이터가 과연 뭘까라는 게 여기 없어요. 자세하게 없어요. 여기서 글만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성되는 데이터. 정말 작게 생각을 하면 콤플렉스와 회계 프로그램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생성되는 데이터들. 여기서 그럼 생성된다. 뭐가 생성되죠? 여기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내가 몇 시에 신고해서 홈택스에 이 회계 데이터를 올렸네, 이 정보밖에 없거든요. 저는 다른 생각을 했죠. 그러면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들이라고 했으면은 기존의 서버 기반으로 한 스마트 A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더존 비즈온이라는 회사에서 원래 밀고 있던 주력 상품인 스마트 A란 회계 프로그램을 위학으로 강제로 사용자들이 옮기게끔 한 거죠. 보통 이런 다른 프로그램을 내놔도 기존 프로그램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더존이라는 회사에서도 스마트 A란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도 뭐 아이큐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업그레이드 된 그런 프로그램을 소비자에 맞게 선택하게끔 그렇게 여러 프로그램을 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다르죠. 단순히 재택근무를 위한 거였다라면 스마트 A와 위하고를 같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스마트 A에서 위하고로 무조건 다 넘어가게끔 그렇게 중단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 A를 중단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제일 큰 거죠. 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럼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 더존 스마트 A란 거는 세무 대리인의 허락이 있어야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위하고는 여러분들의 허락 없이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웹 기반입니다. 내 컴퓨터 안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더존 비존이라는 회사에 저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킹의 위험이 없나요? 해킹 위험 있죠. 아무리 자기네들이 보관을 잘한다 그래도 지금 굴지의 대기업이 다 털리고 있는 판에, 지금 카카오, KT, 쿠팡 다 털렸죠? 여기가 안 털린다라는 보장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들? 더존 비존에 웹에 저장된 이 데이터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럴 일은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무조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 위하고를 쓸 때 정보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유사시 이렇게 해놓고 뭐 세무조사나 뭐 어떤 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회사는 개인의 회계 장부를 볼 수 있다, 여기에 동의하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서 막 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기사 내용이 뭘까요?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성되는 데이터. 이 데이터가 뭘까요? 둘 간의 자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그 홈택스에 몇 시에 전송을 했다, 뭐 이런 데이터 아닌가요? 그런 데이터를 모이게 하려면 기존에 있던 스마트 A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하고로 강제로 넘어가게끔 한 거는, 이 모든 거를 추론을 해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만, 여러분들의 회계 데이터, 이 사람은 몇 월 며칠에 뭘 했고 주유를 언제쯤 한다, 그리고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은 통장에 보통 얼마만큼 있더라, 그리고 주로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은행을 쓰더라, 심지어 어떤 것까지 추론할 수 있냐면 사람들의 신용카드나
통장의 비밀번호는 이렇게 주로 만들더라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주로 사람들이 이런 거와 이런 거를 결합해서 이렇게 만들더라. 이런 것까지 뽑아낼 수 있어요. 이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면. 왜 그러냐 하면 이 회계 프로그램 안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개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노린 거죠. 이 빅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이거든요. 지금 이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그 윈도우도 작년에 업데이트했죠. 윈도우 11으로. 저는 아직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개인의 정보 수집을 위한 거예요. 이 사람은 몇 시에 컴퓨터를 켜서 몇 시에 컴퓨터를 끄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어떤 쇼핑을 하고 어디에서 쇼핑을 하더라 뭐 이런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걔네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어떤 광고를 이때 노출을 해주면은 클릭률이 높더라 이런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 안에는 어떤 데이터까지 들어가냐면 선임을 하면 필수로 알려달라고 하는 게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내용, 그 사업자 등록증을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업자 번호, 사업장 주소, 내가 개업한 날, 업종, 업태,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게 대표자의 주민번호, 그리고 홈택스의 아이디와 비번. 홈택스 아이디 비번은 이거는 필수로 묻는 게 왜냐면 여러분들의 자료를 스크래핑 하거든요.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스크래핑 할 때 들어가요. 그게. 안 들어가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개인정보가 담기죠. 게다가 여러분들이 쓰는 카드의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까지는 저희 프로그램에 넣지 않습니다. 카드 번호와 신용카드사와 카드 번호를 넣고 그렇게 되면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신고를 하려면 그거를 홈택스에서 그 사용 내역을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이 프로그램 안에 다 담기게 됩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엄청난 데이터죠. 성실 신고나 매출액이 좀 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통장을 잡습니다. 법인은 무조건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그리고 통장의 계좌 번호, 그리고 통장의 비밀번호도 넣을 수 있어요. 이거는 선택이에요. 무조건 넣는 게 아니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다만 넣게 되면은 그 통장의 그 내역을 스크래핑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도 좀 찝찝해서 요거까지는 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그 통장에 있는 내역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용하는 직원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뭐 주소, 뭐 주민번호, 그리고 그 직원이 얼마 받는지, 그 직원의 부양가족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 이 더존 비즈온 안에 있는 서버가 해킹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카카오, 뭐 지금 SK, KT 이거를 다 압살해버린 정보 유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섬뜩하죠? 그리고 게다가 이거는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안에 제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프로그램을 바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후발주자인 세무사랑이란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 A와 유사하고 서버 기반이에요. 내 컴퓨터에 회계 기록 내용이 저장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작년에 바꿨어요. 그리고 바꾸고 나니 또 손에 안 익고 세무사랑도 독자적인 업데이트를 많이 해가지고 뭐 더존과는 조금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뒤로 가면 더 무서운 내용이 있죠. 디지털 뉴딜 관련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우선은 공공과 민간에서 생성되는 많은 데이터들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방하는 것. 그리고 그 개방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비식별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일들이 필요할 것. 자, 이 말은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원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최초의 원 데이터를 누가 만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걸 가공을 하는 거잖아요. 원 데이터를, 최초의 데이터를 가공을 해야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최초의 데이터 안에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더존 비존이야말로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기업이고 여러분들이 주역이라고 말했다. 정말 우리 말인데 이 말 발음도 어렵. 우리 말도 아니지. 번지르르하게 뭐 디지털 뉴딜이 어쩌고 데이터 댐이 어쩌고 그냥 정보 털어먹겠다라는 거잖아요. 하여간 저는 이거를 오프라인에서도 겪었는데 예전에 제가 공무원을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한창 이런 거를 많이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 딱 이런 거에 관해서 엄청난 이슈들이 있었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안건과 이슈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 사태를 한번 보면 지금 여러분들 이것도 모르는 사람 많은데 카카오가 내년 2월부터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사실상 강제 수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자, 이거 한번 네이버에 쭉 검색해보면 이렇게 쭉 뜨죠. 2월 4일, 앞으로 4일 남았습니다. 자, 이 기사는 요즘에 멍청한 애들 많아가지고 일단 넘어가고 기존 거는 볼 필요 없고 변경 후에 한번 보시면 회사는 여러분들에게 SNS, 게시판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제공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 등 여러분이 인터넷과 모바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이거는 지네 사업이니까 위 서비스에 대하여 여러분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요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한다 그랬지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라고 얘기 안 하죠. 그래놓고 중국에 정보를 갖다 팔죠. 정보 유출 다 시키고 이 개정 전에 이미 다 털렸던 회사를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더 내 개인정보는 더 수집하겠다는데 여러분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요약하는 등 내가 카카오톡 안에서 어떤 거를 주로 사고 이용하고 보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니한테 맞는 광고를 띄워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내 개인정보와 내 신상과 이렇게 노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노출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잖아요. 노골적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소잃고 외양간도 안 고쳐. 그러면 카톡을 불매하자라는 그런 사회적 운동이 나올 법도 한데 여러분들 뭐 탈팡이니 뭐하니 이런 이름까지 지어가면서 불매하자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맞는 사회적 현상이에요, 이게. 팡 탈퇴하신 분들. 카카오톡은 이렇게 많은 정보 유출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개인 정보를 노골적으로 수집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탈퇴 안 하시는 거죠? 쿠팡도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면 직원을 단속 못한 죄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누가 정보를 유출했습니까? 그 중국인 아닙니까? 그리고 카카오는 아예 자기네들 회사에서 유출했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노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선택적 분노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 일 때문에 카카오톡을 써야 된다면, 아, 좋아, 인정. 그러면 회사나 일적인 부분만 카카오톡을 쓰면 되잖아요. 자, 개인적인 거는 다 제가 써보니까 시그널이 제일 좋아요. 제일 간단하고 직관적이고. 그런데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1도 안 해. 그리고 이런 기사, 이런 지금 이슈가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나 진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다 털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권력 기관이 나를 찾아야 된다면 그 권력 기관은 나를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력 기관이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리고 제 양심상 얘기를 드리자면 사업하시는 분들 무조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하기 편하거든. 근데 그것 또한 국세청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예요. 지금 이거 기사 보고도 그게 활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를 수집하면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GPT한테 자료 좀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인공지능을 신뢰는 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왜냐하면 아직까지 법 문구나 뭐 법적인 거를 찾아봤을 때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뭐 찾아보면은 잘 찾아주지도 않고. 물론 제가 유료가 아닌 무료를 쓰는 것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조작을 해요. 거짓말도 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제
제가 이렇게 맨 처음에 찾아달라 그랬어요. 24년도와 25년도 대기업의 정보 유출 사건 및 해킹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쭉 나오는데 뭐 좋아요. 이게 뭐 쿠팡과 SK, 뭐 KT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카카오만 없는 거야. 그래서 카카오는 왜 빼는데 유출이 제일 많이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프레임이 다르게 처리되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카카오는 해킹이 아니라 관리 부실로 분류되었대요. 그럼 관리 부실이면 제가 물었을 때 정보 유출 사건을 말해달라 그랬는데 관리 부실이건 해킹이건 그냥 정보 유출에 대한 사건을 다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을 걸었죠. 내가 정보 유출이라고 말을 안 했냐? 라고 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내가 말꼬리 잡았다. 그건 인정 맞다. 너 정보 유출이라고 말했지. 이렇게 둘러대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나온 뉴스 보셨어요? 어제 나온 뉴스에 참 별의 별게 다 유출되구나 싶었는데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개인정보 450만 건 유출. 그리고 저는 서울시에 자전거하고 퀵보드하고 깔릴 때, 아, 이거 다 로비구나. 세금 헤쳐먹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따릉이 탈 때 보면 뭘 또 앱에 가서 내 개인정보 다 등록해야 되잖아요. 이거 관리 제대로 되겠나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다 나와요, 다 나와. 근데 여러분들의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이 회계 프로그램이 해킹이나 여러분들의 그 정보가 이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탐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정보를 노리는 사람이라면 이거만큼 알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해킹이나 유출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막았는데 해킹이 됐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너 가져가 하고 열어준 케이스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쿠팡 정보 유출시킨 사람의 국적이 중국이에요. 중국 국적 전직 개발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이 아닌 일본으로 바꿔봅시다. 어쩌라고요?